안녕하세요. 이대서울병원 영상의학과 조연혜입니다.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 이대서울병원의 특별 기획으로 롱 코비드 신드롬에 대해서 전문의 선생님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뚜렷한 롱 코비드 증상이 없는 분들이라도 일단 코로나에 확진이 되신 적이 있으셨던 분들이 모두 궁금해하실 진료과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학과 전문의 전혜진이고요. 이대서울병원 외래이징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롱 코비드 신드롬이라고 해서 네. 코로나에 한 번에 확진이 되셨던 분들이 여러 가지 증상들로 병원에 내원을 네.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가정의학과에서 보시는 환자분들은 대개 어떤 증상을 가지고 내원을 하시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롱 코비드 신드롬의 환자들의 대부분은 한 가지 증상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80% 이상이 한 가지 이상의 증상을 호소한다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만나는 환자분들도 피로하고 머리 아프고 주의력 집중이 잘 안 되고 괜히 근육통이 있다라고도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증상을 비특이적으로 호소를 하십니다. 특히 가정의학과에 가시는 분들이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비특이적인 그런 증상으로 많이 방문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한번 걸렸다가 격리가 된 다음에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약간 힘이 일반적인 일을 하는 대로 조금 네. 더 힘이 들고 체력이 좀 떨어지고 이런 경우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나요? 네, 많습니다. 포스트 바이럴, 그래서 이제 어떤 바이러스 감염 이후에 오는 파티그 신드롬,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말씀드릴 때는 바이러스 감염 후에 오는 피로 증후군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은 바이러스 감염이라는 게 코로나19 바이러스 하나만에 국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대상포진 바이러스도 그렇고요. 어떤 바이러스 감염이 지나간 이후에 어떻게든 많은 분들이 면역력이 저하돼서 오는데요. 면역 체계가 이런 염증 반응 이후에는 굉장히 많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종의 급성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면역 체계가 와르르 무너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면역 체계 일선에서 가장 먼저 싸우는 세포를 우리가 흔히 알고 계시는 NK 세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제 기능을 하려면 보통은 한 500 정도다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를 걸렸다가 오신 분들을 검사를 해보면 정말 0밖에 안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보면은 대부분 체력이 굉장히 고갈되어 있고 힘든 것들을 호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야말로 이렇게 면역체계가 떨어져서 체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힘들어하는 것 같고 회복에도 더 많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NK셀이라고 하는 거를 뭔가 이렇게 피검사나 이런 걸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정말 내가 많이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기력이 많이 없다라고 하는 분들께 모두가 먼저 하진 않습니다. 사실은 어쩌면 빈혈이 있을 수도 있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먼저 의심되는 검사들도 하겠지만, 그런 검사들이 다 괜찮은데도 계속해서 면역력 저하를 호소할 때에는 NK셀 검사도 저희가 외래에서 함께 검사를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저하고 해보고 싶어요. 네, 한번 오시면 같이 검사를 해드릴 수 있어요.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코로나에 걸리신 경우에 더 많이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일까요? 네, 맞아요. 흔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만성질환이 고혈압, 당뇨 외에도 심근경색이나 심근질환이 있었던 분들, 그리고 뇌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 뭐 알츠하이머형 치매가 있었거나 넓게 볼 때는 우울증이나 이런 질환이 있었던 분들도 다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좀 더 이런 입원율, 합병증, 그리고 사망률까지도 높았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이런 코로나19 감염 이후에 그런 기저질환이 악화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속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훨씬 더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기저질환 중에 저희가 제일 흔하다라고 보는 병이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그런 기저질환들일 텐데요.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특별히 좀 대처하실 때 조심하셔야 될 점이 있을까요?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혈압을 잘 조절하시면 되겠고, 특별히 혈당 조절에도 더 관심을 갖고 조금 더 자주 잘 측정해 보실 것을 권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외에도 혹시나 독감 그리고 폐렴 예방접종을 챙기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본인의 기저질환과 본인의 연령에 맞춰서 13가 단백결합 백신, 그리고 23가 다당결합 백신,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접종을 하였는지를 꼭 확인하실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두 번 말해도 이제 계속되는 잔소리이겠지만 우리가 면역력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자고 이런 것들을 꼭 챙기셔야 되겠고,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은 많은 약을 먹게 되는데 그런 약을 많이 먹을수록 잘 알고 계시다시피 연세 있는 분들은 입마름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물을 많이 먹고, 그리고 실내 환기를 굉장히 자주 시켜주는 것들도 이런 구강이나 호흡기 점막이 건조하지 않도록 하는 거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걸리지 않기 위해서 신경을 쓰셨던 것만큼 네. 걸리신 이후에도 관리를 하시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빨리 극복을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아까 제가 하나 잊어버렸던 것이 이제 운동을 잊어버린 것 같은데요. 사실은 우리가 일주일만 운동하지 않더라도 이제 하체 근육 1kg가 빠진다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움직이지 않는 게 더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조금씩 더 움직여서 내 몸을 깨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교수님께서 생각을 하셨을 때 이때는 그래도 외래를 와서 검사를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구분법이 있을까요? 우리 몸은 굉장히 놀라운 기적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침이 점점 심해진다거나 호흡곤란이 점점 심해진다거나 아니면 가슴 두근거림이 낮이고 밤이고 점점 심해진다거나 한다면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폐합병증이라든지 아니면 부정맥이나 심근염처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어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반드시 내원하셔서 검사를 꼭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이를 데리고 얘가 좀 키가 얼마나 클까 싶어서 성장 클리닉을 데려왔더니 이 아이는 그래도 활동량이 좀 많은 편인데 역시나 비타민 D 수치가 네. 많이 떨어져 네, 있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격리 해제후라던가 아니면 이제 코로나 시기가 좀 지난 다음에 저희가 특별히 좀 챙겨야 되는 영양소라던가 습관 네.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뭘 먹어야 좋으냐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어떤 건강기능 보조식품을 먹는 것보다는 우리가 고른 영양을 이제 식품을 통해서 먹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그런 것들을 다 먹기 어려울 때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비타민 C, B 뭐 이런 정도, 그리고 뭐 면역이나 점막 면역을 생각한다면 뭐 아연, 항산화제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리기는 하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스페인 연구에서도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비타민 D를 보충을 하였을 때 조금 더 사망률이나 이런 데 조금 더 좋았더라라는 어떤 결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면역력에 있어서 비타민 D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뚜렷하고 그리고 북반구에 위치해 있고 해서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들이나 여러 가지 결과들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결핍이 많은 국민들로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타민 D를 조금 더 섭취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집에만 있지 마시고 팔다리 걷어붙이고 밖에 나가셔서 햇빛을 좀 쏘여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만은 하지 말아라. 격리 해제자가 이것만은 좀 피해야 되겠다라고 집어주시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나치게 불안해하지 마시기이고요. 또 하나는 너무나 불안해해서 너무 집안에서만 가만히 있게 되면 확진자가 된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한비만학회 보고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에 46%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부분 살이 쪘다. 특히 여성들이 3kg 정도의 체중이 증가했다라고 하고, 대부분의 운동량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었고, 집안에 있으면서 대부분 몸에 좋은 음식들을 더 많이 섭취한 것도 영향이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확진자가 되지 않도록 꼭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신을 맞았거나 아니면 코로나를 알았을 때 많이 아프면 젊고 건강한 거고 맞아요. 안 아프면은 너는 항체가 덜 생긴 거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혹시 아프면 오빠다 막 이런 거 네. 있었어요. 혹시 이게 좀 근거가 있는 이야기겠지? 한때 이슈가 되었던 이야기이긴 하는데요. 젊은 층, 30대나 20대가 훨씬 더 괴로웠었다라고 하는 이슈가 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은 그랬던 분들이 실제적으로 중화항체, 그래서 항체가가 더 높았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이상 반응을 호소했었던데 항체가 더 많이 생기는 것과의 관련성은 없었다라고 하고요. 그렇다고 연세가 많은 분들이 통증에 더 무졌을까? 그것 또한 나이가 들어서
부졌다라는 어떤 딱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아니다라고 하니까 백신 맞고 아팠다라고 꼭 젊은 것은 아니다라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전혜진 교수님을 모시고 롱코비드 신드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저희 이대 서울병원에서는 이러한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웰케어 클리닉을 꾸리고 있는데요. 특히나 코로나 확진 후의 건강관리나 아니면 생활습관 관리 등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가정의학과로 방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확진 이후에 애매한 증상으로 굉장히 고민하시거나 불안하신 분들 있으시면 언제든 웰케어 클리닉으로 내원하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지긋지긋하게 저희를 괴롭혔던 코로나도 이제 어느덧 그 마지막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3년간의 긴 터널을 지나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이대 서울병원은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항상 같은 자리에서 노력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